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경비원 기획 시리즈 3회 시간입니다. 경비원 기획 시리즈로 1, 2강을 올려드렸죠. 업로드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경비원에 관련된 기획 시리즈로 3강 시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3강 시간에는 경비원 최저 시급, 이미 발표가 됐죠. 그래서 2025년도 최저 시급이 인상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 최저 시급이 경비원 근무와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한 말씀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한 두 가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경비원과 관련되는 사항 중에서 어떤 케이스별로 저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더보기에 제 전화번호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 메일로 질문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좀 바쁘지 않은 시간대에 확인해서 답을 신속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하나씩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건 뭐 경비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원경찰하고도 관련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청원경찰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경비원입니다. 청원경찰은 국가 중요 기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부 종합청사 아니면 뭐 부산에 가면 항만공사, 뭐 특수경비원이라든가 특수경비원은 이 범주에 속할 수 있겠지만 그 임금 체계가 틀려요. 우리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했을 때 청원경찰 같은 경우 청원경찰 그러니까 준공무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정부 종합청사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이런 중요 건물 있죠. 중요 기관 뭐 아니면 뭐 한국도로공사 각종 공기업 거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임금 체계가 틀립니다. 그분들은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필기시험까지 보잖아요. 그분들은 준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 대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청원경찰에 대한 내용하고도 같이 뭐 연동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청원경찰 경비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민간경비원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렇죠. 아파트 경비원. 물론 아파트 경비원만 민간경비원이 아니죠. 대학교 경비원도 있고 빌딩 경비원도 있고 뭐 회사 경비원도 있고 많습니다. 제가 청원경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 어떤 분이 제가 이번에 1강 시간인가 2강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경비원 신인교육을 군인도 경비원 신인교육 제외 받잖아요. 왜 경찰만 얘기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군인 당연하죠. 군인도 부사관, 군인도 그러니까 장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부사관 이상은 단기하사든 장기하사든 거기 개정돼 가지고요. 옛날에는 장기 부사관, 장기하사만 신인교육이 면제됐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도 다 됩니다. 단기든 장기든 장교 다 직업군인은 경비원 신인교육 3일간 받는 거 면제입니다. 경찰만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질문 궁금하신 거 있는 분들은 제 메일로 또는 제 카톡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경비원 임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경비원이 2024년도에 경비원은 최저시급을 적용받죠. 그래서 2024년도에 9,860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이게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103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1.7%가 올라간 겁니다. 200만 원을 받고 계신 경비원분들은 약 34,000원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제가 오늘 이 강의 시간을 마련한 것은 그러면 순진하게 이걸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기준해 볼까요? 그 아파트의 경비원분들의 급여는 뭘로 줍니까? 주민들의 관리비로 경비원분들의 그 급여를 주는데 주민들이 관리비가 또 인상이 되겠죠. 만약에 경비원분들의 이 급여를 이렇게 올려드리려면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경비회사에 비상근 이사로 근무할 때 항상 연말에 경비회사하고 아파트 측하고 협상이 들어가죠. 그럴 때 항상 이 문제가 항상 화두입니다. 자, 경비원 급여를 최저시급 인상되도록 올려드려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또 주민들은 반발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민들은 관리비 올라가는 걸 또 반발하죠. 그러다 보니까 올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법을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민들 말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또 주민들 말만 들으면 또 임금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상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건드리느냐면 자꾸 휴게 시간 있죠. 보통 그 경비원들 휴게 시간이 격일제를 기준으로 한 다음에 11시부터 6시까지 휴게거든요. 밤 11시부터 6시까지. 그런데 그 휴게 시간을 늘려버립니다.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인건비가 또 감축되겠죠. 그죠? 급여가 좀 줄겠죠. 준다기보다도 34,000원 안 올려줘도 되죠. 급여 휴게 시간을 늘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꼼수를 쓰는 거죠. 최저시급은 맞추더라도 34,000원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 34,000원 안 올려주려고 휴게 시간을 늘려버리니까. 그럼 근무 시간을 줄이고 휴게 시간을 늘려버리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게 그거다 이 말이야. 늘어나는 게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기보다는 꼼수를 쓰는 거죠. 예, 눈 가리고 아웅한 거다 이 말이야. 이걸 우리 경비원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라도 돈 많이 주면서 편하게 놔두는 직장은 없어요. 그것은 아파트 경비원이든 대학교 경비원이든 회사 경비원이든 빌딩 경비원이든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는 빌딩 경비원, 대학교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이 근무의 장단점, 그렇죠, 이런 걸 또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인상된 걸 가지고 너무 어떤 경비원분들은 물론 아시고 계시는 분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믿고 뭐 임금 올라간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꼼수를 자꾸 씁니다. 그러면 어느 편을 들 수도 없잖아요. 경비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근로자 편만 들면 또 다음에 계약 안 한다고, 계약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결과서는 다음에 재계약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비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고 어느 편을 들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지금 그 아파트 측이고 을은 지금 우리 경비원과 경비회사 측인데 그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근무지별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학교 경비원도 마찬가지고요. 대학교 경비원은 좀 아파트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뭐 디테일한 거, 아주 자세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더라도 오늘 결론은 뭐냐면은 임금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가능성이 많고, 또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시고 이 휴게 시간이 또 꼼수를 쳐서 휴게 시간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안 올려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휴게 시간을 그럼 제대로 보장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휴게 시간을 주면 제대로 보장합니까? 여러분들이 경비원들이 그러면 정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시부터 휴게 시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9시부터 원칙대로 하면 휴게실 가서 자야 되고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또 경비실 안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럼 뭐 밤에 택배 찾으러 온다든지 술 먹고 또 와서 뭐 경비원한테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다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휴게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건 임금을 쳐줍니까? 이것도 또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 그거는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결론은 뭐냐면 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대로 나는 인상폭을 다 받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그 꿈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예, 올라가는 게 거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경비직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해가지고, 근데 일반 근로자하고 틀려요. 감시단속적 근로자하고 일반 근로자, 그러니까 생산직에서 뭐 공장에서 막 이렇게 생산직에 있는 분들하고 임금 체계가 달랐어요, 원래. 그래서 그 회사 같은 데 근무하는, 그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하고 그 경비직에 있는 분들은 임금 체계가 달랐습니다, 한 시간에. 예, 이게 달랐었는데
더 작았어요. 이 감시단축직 근로자 임금이. 왜 그러냐면 공장에 근무하는 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막 이렇게 생산 라인에서 계속 1시간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근데 감시단축 근로자는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임금 체계가 달랐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이후에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이후에 보통 경비원들의 월급이 급여가 한 50% 정도나 올랐습니다. 그 이후부터 근무가 좀 빡세졌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돈 올려주고 가만히 놔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건 어느 근무지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각 근무지마다 장단점, 대학의 경비원, 그 다음에 회사의 경비원, 공장의 경비원, 상가를 끼고 있는 빌딩의 경비원들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임금에 따른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임금 체계가 그대로 솔직하게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경비원 기획 시리즈 3강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